안녕하세요. 박준영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식적으로는 첫 영상이 될 텐데 오늘 좀 주식장이라고 할까요? 좀 주식장에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핵심 키워드는 혼조세라는 점, 요거를 좀 먼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간단하게 좀 먼저 브리핑, 좀 시황을 한번 좀 같이 보고요. 또 주말이고 요번 주를 좀 마무리하는 날이다 보니까 다음 주 우리가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식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피를 좀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워밍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상황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사실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일봉으로만 봐도 최근 들어서 지금 몇 거래일 연속 상승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작년서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우려감이 들었었던 그 지점 이상으로까지 사실 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장은 반영이 좀 많이 늦다라는 거죠. 사실 늦다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미국 쪽 금리는 이제 연 1회 인하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장.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느냐?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 동결이고요. 아직까지는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강세임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돼야 본격적으로 달러와 원화 간의 이 간극이 줄어들어야 이제는 요 달러가 국내장으로 그때부터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미국장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국내장의 상승을 사실 다이렉트로 우리가 연결짓기는 쉽지가 않았다. 대신 뭐 올라가는 종목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상승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는데, 뭐 수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금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미장이 결국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장은 떨어지는가? 요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망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내년 뭐 금투세적인 부분도 있고, 내년 3월까지 뭐 공매도 또 이제 금지가 연장이 됐고 이제는 뭐 횟수 제한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3월 달까지 금지하고 횟수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의 뭐다,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찾아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년 내지는 올 하반기서부터 경기 회복 직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져가거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될 텐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있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테마들, 그 섹터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좀 찾아봐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조만간 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일단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고 어떤 테마군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HLB 그룹주들을 다음 주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HLB가요, 최근에 있었던 리버세라니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승인이 좀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고, 추가 자료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상승을 최근에는 만들어줬는데, 요것도 사실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쪽 내용은 폐암. 오늘은 리보세라닙은 맞지만 이제 간암 쪽이 아니라 폐암 쪽에서 완전 간해가
관측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분 관해 아니고 완전 관해요. 완전 관해면 뭐냐면요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물론 4기는 아니고요 3기거든요. 3기인데 리보세라닙을 활용했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완전 관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관해. 이 사실 부분 관해는 그냥 암세포가 이렇게 좀 전이가 되다가 신체적 나이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요럴 때는 암세포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은 이 전이가 굉장히 빨리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3기면 퍼질 만큼 퍼졌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요.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가. 근데도 불구하고 부분관에는 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완전 관에는 사실 효과 없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가 이번에 나왔고 리보세라닙뿐 아니라 이 폐암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쪽이 그 얘기가 되고요. 이제 폐암 신약에서 이 랭라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최근에 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갔다 왔던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미국 쪽에 진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정도는 이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짧게 우리가 뭐 길게는 말고요. 다음 주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만 하겠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유한양행 먼저 좀 체크를 하고요. 유한양행 잠깐 봅시다. 유한양행 잠깐 요 라인, 요 매물대 라인에서만 우리가 물량 잡아가면 목표가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만 충분히 좀 잡아갈 수 있는 그 라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HLB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폐암 쪽이고 임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과학 한번 좀 보시는 게 낫겠다. HLB 그룹주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시총이 낮고 그리고 임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HLB 생명과학 쪽에서 지금 현재 차트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좀 더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자리지 않을까. 물론 차트상으로는 자리를 지켜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 라인까지 전고점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10% 정도 나오나요? 요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유한양행 요 두 가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폐암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볼 섹터 다음 주 좀 주목을 해볼 섹터는 K푸드입니다. 일단 요번 주까지도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K푸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통점이 이제 화장품은 어제 다뤘으니까 K푸드, K뷰티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은 앞에 K가 들어가죠. K에 들어가는 거 뭐냐? K팝도 있고요. 결국 뭐다? 수출이다. 수출한다는 건 뭐다?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이에요. 자, 어제 사실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갑자기 뭐 K푸드가 뜬다고 해서 K뷰티가 뜬다고 해서 갑자기 뭐 수주를 받아낸다? 정말 이제 10기업 중 사실 한 기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가는 놈이 더 가고 수주도 받는 놈이 더 받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푸드에도 이 내용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물꼬를 텄었던 게 이 냉동 김밥이거든요. 냉동 김밥의 선두주자 우양이죠. 이제 우양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양 주가를 살짝 보면 이제 우양은 사실 오늘이랑 또 최근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양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그렇죠? 4,000원짜리였던 종목이 이렇게 뭐 단기간에 거의 몇 배죠? 거의 3배 가까운 사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끊어졌다면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았겠지만 요 흐름을 이어나가서 사조그룹 쪽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사조대림 상한가 같고요. 사조 뭐 동아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사조 그룹주들의 상승이 나왔다는 쪽에 의미가 있고요. 사조 산업도 상한가를 갖고 뭐 시푸드 대부분 사실 상한가를 갔어요. 결국 이제 우양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을 사조그룹 쪽에서 받아냈고 결국 이제 다음 주까지는 사조그룹에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조그룹도 100년, 1000년, 만년 뭐 하다못해 다음 주 내내 사실 상승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대감이고 아무리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냉동김밥이 뭐 1000억 달러를 넘는다 뭐 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1000억 달러를 뭐 현재 주가에 대입을 하면은 이게 뭐 최소 얼마까지 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왜냐면 기대감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용이 뭐야, 금리 인하 예정인데 언젠지 아직 기약이 없고 그쵸. 그리고 이 원화와 이 달러 결국 수출하는 회사들은 달러가 강세여야 좋아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은 늘어나는데 양은 단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는데 그 전에 그냥 100달러에 팔았던 100달러에 팔았던 김밥이 100달러 지금은 1,400원이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나중에 1,300원대로 내려지면 똑같이 100달러에 팔아도 이게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는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동안의 붐 이후에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요 실적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사조도 다음 주 경에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 주다가 조정 흐름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 주자가 어디냐 우리가 이쪽으로 미리미리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죠? 시작은 사실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냉동김밥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불닭볶음면 해외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알았잖아요. 냉동김밥 잘 나가는 거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기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야겠지. 해외에도 잘 나가는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이 K푸드의 또 내용물이 뭐냐? 저는 이제 다음 주자로서 소주 쪽을 사실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서부터는 동남아 쪽 사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동남아 수출. 이 동남아 시장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당연히 뭐 모든 이 나라들과 뭐 성장 가능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굉장히 많겠지만 이 동남아 시장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인프라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한 나라고 뭐 비슷한 예시로 이제 중국, 인도를 사실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인구수 많고 자원 풍부하고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씩 뭐 중국도 이제 해외 쪽에 뭐 인력들을 뭐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성장을 한 건데 동남아 쪽에서도 뭐 TSMC를 주축으로 자회사들을 가지고 물론 대만이긴 하지만 뭐 정치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만 동남아 기업들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인구수들이 늘어나면서 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시장 쪽이 수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또 보여줬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K-팝 시장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소주고 제로 슈거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는 제로 슈거 이 부분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로 슈거 관련해서도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걸리였죠. 막걸리 논란 때. 근데 뭐 이게 암 성분이다 뭐 이런 루머들이 돌면서 WHO에서 반암 성분으로 지정을 했다 이러면서인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으면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지정이 된 거고 사실 담배가 뭐 아니면 뭐 알코올 그냥 단순한 술 자체도 발암 물질인 건 맞잖아요. 그냥 등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좀 이 과열된 분위기가 꺾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제로 슈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사실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결국은 만드니까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사실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이 제로 슈거 관련된 기업들 뭐 하이트도 있고요. 하이트도 상승세가 최근 들어 괜찮죠.
이런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특징이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 하락세를 상쇄시키고 있는 움직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무거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 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유통기업이 아니라 이 제로슈거라는 게 설탕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설탕을 대체하는 뭐 사카린도 있고 되게 많지만 이 제로슈거에 들어가는 이 아스파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 한번 좀 보고 갑시다. MSC라는 기업인데 차트 굉장히 이쁘죠.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좀 이렇게 다져주다가 최근 들어 요 박스권 돌파 시도를 꽤 많이 해줬어요. 여기서도 한번 해줬고 돌파 시도 여기서도 한번 해줬고, 그러다가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결국 이제 요 구간대의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요 구간대 물량도 좀 소화가 되면 저는 좀 단기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시가총이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가 않고, 요거 가장 사실 좀 메리트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유통 물량을 보면 이 최대 주주가 73% 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을 텐데 이 임직원까지 포함을 하면 74%예요. 그래서 실질적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인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사실 어마무시했다. 거래 대금으로만 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였던 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적은 거래 대금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품절주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MSC 다음 주 한번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 좀 봐야 되는 마지막 테마로 선정한 섹터는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다음 주 정도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 성추문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는데 하는 행동이 좀 꼬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의 대신에 좀 확실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줬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무조건 만든다. 올 하반기가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무조건 만들 거다. 우리 취소한 적 없다. 이런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테슬라가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최근 들어서 점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적으로는 2차 전지까지는 오케이고 테슬라 실적이 올라갈 것까지도 알겠고,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발주들이 나올 것도 알겠는데 결국은 뭐라 말씀드렸죠? 가장 이제 2차 전지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 이제 국산차 관세, 중국차 견제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 뭐 얼마 갖다 판다 이런 얘기들로 좀 상승세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꽤나 많잖아요. 국내 양극재 관련 주들도 그랬고, 뭐 양극재 들어가는 뭐 전해질,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걸 사주기로 했는데 중국 애들이 치고 나오니까 예상한 것만큼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실망감에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얘기들, 중국 견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음 주, 그리고 7월 4일이거든요. 정확히는 유럽 쪽에서도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잠깐 보면요, 이제 유럽 쪽에도 최고 48% 관세가 나왔고, 내용 간단하게 좀 보면요, 전부 다 이제 동일하게 48%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기업들, 비협조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추가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조금은 이제 다르게 부과를 한다고 하고요.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뭐 독일 기업, 독일 기업들이 사실 이제 자동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위치 포진을 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도 반드시 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쉽게 사실 요 내용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음 주서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6월 마지막 주 마지막 전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7월 4일부터는 완전하게 그냥 여기 있네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는 징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역시나 25%에서 100%로 인사를 하겠다. 4배 뛰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4배 뛰기는 결국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라고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견제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있는 그 대선까지도 연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반기서부터는 사실 어떻게 되더라도 2차 전지가 주춤하더라도요. 적어도 국내 전기차만큼은 건재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 이제 반등을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역시나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적어도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중국 그리고 관세적인 부분을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좀 나온 얘기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좀 관세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진짜로 이제 중국이 환경을 아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유럽 쪽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수용으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중국 쪽 수출이 줄어들면 이걸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서부터는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뭐 에코프로 뭐 머티리얼즈, BM,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오늘은 뭐 이 동해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있는데 LNF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다음 주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지까지 오늘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구리 쪽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요 구리 광산이 셧다운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구리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량 해고를 했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쭉 보면은 구리 가격 때문이에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거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뭐야? 근데 왜 셧다운을 했지? 좀 의아하잖아요. 비싸면 사실 더 엄청나게 좀 속칭 말해가지고 좀 빡세게 굴려가지고 좀 굴이 많이 캐가지고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왜 확보를 하지 못했지? 돈이 그렇게 잘 벌리는데 결국은요. 이 구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비축해 놓은 양이 많아요. 구리라는 게 굉장히 저렴했던 광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 기업들 포함해서 뭐 전선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구리를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리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I 때문이거든요. AI 기업들 반도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구리값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전기 수요 때문에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 바로 구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어디로 간다? 얘네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줄어들었죠. 구리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단순하게 뭐 구리 쪽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뭐 풍산 아니면 이구 산업 이런 기업들 보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실 요것만 보기에는요 제가 영상에서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찔끔 반응을 주고 말 정도의 사실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되는 호재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리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뭐 구리를 같이 결합을 한 뭐 동박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서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쪽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실제로 좀 반응이 왔죠. 이제 SKC 쪽도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구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로는 제가 HLB 생명과학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까지 이게 폐암 관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슈거 관련주 MS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이트 진로라든지 롯데칠성도 포함이긴 합니다만 요거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다만 구리 보유량이 적은 기업 말고 구리 보유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세 가지를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혼조세가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만 나왔고 당장 뭐 다음 FMC 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지는 그 연 말에 있는 FMC 때는 할지 뭐 물론 확률이 낮습니다만 그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매도를 고려할 정도의 사실 엄청나게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관망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관망을 하되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에 있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 힌트는 보다 실적 개선 그리고 리오프닝이다. 그거 두 가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기 반도체 앞으로의 유망한 섹터들도 많지만 오늘은 다음 주 지켜볼 수 있는 크게 좀 세 가지 섹터를 소개해 드렸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뭐 내용 그냥 뭐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박프로 방송에서 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단순하게 그냥 방송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선물 이런 것들도 좀 나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좀 투자 자문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준비하는 시간 제가 이르면 요번 주말 안에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궁금한 점 내지는 바라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또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앞으로 박프로와 함께 남아있는 일정들 정보들 좀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